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 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현지 시간 또 급등하며 27개월 만에 6만 달러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돌파, 어느새 9천만 원을 터치해줬는데요. 1억 원 돌파도 노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월드컵급 열기가 지속되는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면 좋을 이슈들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솔라나의 최신 밈코인 이 도그 위햇이 인기에 힘입어 연중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12월에 출시된 도그 위햇 코인, 이 밈코인 출시 이후 도그 위햇은 무려 500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솔라나는 지난 2021년 11월 6일 사상 최고가인 259.62달러에 여전히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어제 짚어드린 대로 밈코인들의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밈코인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는 도지코인 역시 하루 만에 34.85% 급등한 0.12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밈코인 횡보장에서 힘들으셨던 분들께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24시간 전 대비 110%가 급증해서 현재 40억 달러를 기록 중인데요. 시가총액 역시도 약 162억까지 증가해서 아발란체를 제치고 시총 9위 달리를 되찾았다고 하네요. 도지코인은 비트코인 강세 속에 2022년 11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급등했습니다. 주요 암호화폐 중 가장 높은 하루 평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 리플사는 29일 이 공식 성명을 통해서 리플 레저를 디파이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오는 5월부터 엑셀라 네트워크와 리플 레저 통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업으로 리플 레저는 보안과 효율성이 입증된 리플 레저 내장 기능 탈중화 거래소, 그리고 자동화 마켓 메이커 및 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리플 레저는 크로스체인 DApp 구축을 제공하는 블록체인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엑셀라 네트워크를 통해 55개 이상의 타 블록체인들을 연결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함수 호출 기능을 제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알아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4.39% 상승해서 8,807만 2천 원의 가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가격입니다. 5.83% 상승해서 491만 6천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리플입니다. 2.21% 상승해서 833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쉐어 54.69% 상승해서 55.07원의 가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댑터 토큰인데요. 49.9% 상승해서 5.99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APENFT 33.33% 급등해서 0.0008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30.66% 상승해서 179원의 가격입니다. 스탯 30.48% 상승해서 244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폴리스웜 12.84% 하락해서 31.36원의 가격입니다. EVG 7.33% 하락해서 14.04원의 가격입니다. 디비전 7.14% 하락해서 28.23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라이브피어 6.48% 하락해서 19,200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이머 코인입니다. 6.25% 하락해서 97.5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코즈부 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동향, 실시간 차트를 통해서 분석해 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랩터 전문가님 나와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랩터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코인을 이 차트 분석만으로 향후 동향과 흐름까지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는 곳이죠. 방송에서 차마 다루지 못했던 디테일한 시세, 관련된 내용, 진입, 손절가까지 전부 받아볼 수 있는 어딜까요? 네, 저희 네이처 트레이더스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랑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희 노란 톡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네이처 트레이더스에 이제 뭐 네이처 시그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표도 이제 무료로 배포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 매일매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시황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네이처 지표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다음에요. 참여 코드 2626을 입력하시면 우리 노란 톡방,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쉼없이 돌아가는 코인 시장, 이 많고 많은 코인들 중에서 내가 가진 종목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 들어오셔서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생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횡보세가 이어지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비트코인이 너무 무섭습니다. 오늘자로 9천만 원 선을 터치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의 관심 역시도 굉장히 폭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목요일 오늘 이 장세 속에서 비트코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우리 1억 돌파 가능할까요? 네, 일단 1억 돌파의 가능성도 일단 중요하겠지만 일단 1억을 돌파하면은 어디까지 가느냐가 일단 좀 관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전고점 지점인 일단 비트코인 주봉 달러 차트이고요. 일단 전고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전고점을 가로줄로 표시한다고 치면은 이제 69K쯤 이쪽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하냐 마냐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원화로 1억을 가냐 마냐를 조금 결정할 수 있는 위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이쪽 구간에 매물대 구간이 이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금 이제 매도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제 사람들의 이제 매도 심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조정폭이 언제라도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도 이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고점을 성공적으로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1억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뭐 10만 달러, 뭐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10만 달러까지도 가격이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 비트코인 매물대에서의 저항을 받아주는지 아니면은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제 가격 조정이 아닌 이제 시간 조정이라고 한다면은 뭐 박스권 아니면은 뭐 삼각수렴의 형태 등등으로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조정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뭐 이제 신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규 매수를 잡아볼 수도 있는 자리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설명을 신규 들어볼 수 있을 것 매수도 또 같아요. 들어갈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고 계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좀 사실 이렇게 막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타기가 좀 무서운 경향이 있잖아요. 보통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9천만 원까지 딱 터치를 하고 난 다음이라 지금 올라타기는 조금 늦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매수 목적이 투자 기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일단 뭐 관점을 다르게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좀 단기적 매매를 좀 선호한다. 아니면은 이제 뭐 비트코인이 반감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ETF 상장 호재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난 좀 장기 투자를 원한다. 앞으로 사이클 뭐 4년 정도의 이제 좀 상승이 좀 난 기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좋은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매수를 해보실 수도 있다라고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이제 지지에 사서 저항에 팔아라라고 하는 이 저항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69K 구간을 이제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아주는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제 그런 네. 구간에서도 이제 신규 매수로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의 상승의 원인은 뭘까요?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ETF 호재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차트적 상황으로 일단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월봉 달러 차트이고요. 지금 월봉의 이 보조 지표를 보시게 된다면은 네. 이제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캐스틱 15 중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래에 있는 거는 20, 10, 10 장기를 나타내는 보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기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중기라고 볼 수가 있나요? 월봉이라고 친다면은 월봉이라고 친다면은 이제 한 반년 정도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장기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 정도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이 중기의 보조 지표를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과매수권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지금 과매수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제 장기의 이 검정색 선, 이 K선이 이제 상방 기울기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상승으로의 반향성, 그러니까 좀 동력이라고 할까요? 동력이 네. 아직까지 멈추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려가서 주봉으로 내려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월봉에서도 일단 뭐 굳이 저항권이라고 볼 만한 뭐 이평선 쪽으로나 뭐 구름 쪽으로나 저항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없는 모습이고, 그리고 주봉에서도 지금 이 검정색 선이 지금 상방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고, 장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행하게 움직여주고 있으나 이 상위 시간봉인 월봉에서의 전기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5이평선, 이 초록색이 5이평선이고요. 이 5이평선을 타고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세가 매우 강하고 저항 구간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이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좀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네. 일단 뭐 호재나 이런 거는 일단 뉴스 쪽이니까 제외를 하고, 네.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또 따지고 보자면은 지금 이제 매물대 구간을 터치를 하면서 지금 네. 꼬리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캔들들이 이제 음봉으로 나와주게 된다면은 하락 반전형 뭐 캔들 패턴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강한 매도세가 등장을 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시간봉으로 이제 낮춰서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28일 18시에 이제 강한 매도세가 나와주었던 캔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주었으나 지금 1시간봉에 이제 이평선, 파란색 이평선이죠. 파란색이 이제 22평선이고 주황색이 60, 그리고 보라색이 120, 그 다음에 검정색이 242평선인데, 지금 네. 보시게 된다면은 이 1시간봉, 이제 저희가 노란 톡방 네. 에서 이제 비트코인 시황 올려드릴 때는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이전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상승세가 강하게 나올 때 이 파란색 22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지금 강하게 이쪽 꼬리 기준으로 63.64K, 거의 12,000불 네. 정도를 12,000불이 아니고요. 네. 잠시만요. 64. 거의 6,000불 가까이 하락이 나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 정도의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거래량도 보시게 된다면은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지금 상당히 강한 거래량이 네.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매도 심리가 나와 줄 만한 이제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수세가 다시 나타나 주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네. 엄청난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진짜 뭐 오. 거의 한 뭐 이전보다 더 강한, 아니면은 혹은 그 정도에 준하는 네. 그 정도의 이제 급락이 나와주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매수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좀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는 매수세가 이어져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행하는 지표를 봤었을 때도 이미 충분히 이제 좀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만 약간 불안한 점은 네. 지금 이제 낮은 시간봉 등에서 지금 응축 구간에 진입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약간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지금 이게 응축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네. 추세선을 보게 된다면은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수렴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고. 만약에 이제 지금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지금 네. 하방으로 지금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단기적 지지 구간인 이쪽 구간을 이탈하고 네. 22평 구간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제 다음 지지권인 뭐 네. 1시간봉의 62평 혹은 구름대 선스팬 원선이 만나고 있는 이쪽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뭐 59.2K 정도까지도 네. 조정이 어느 정도의 조정은 폭은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네. 여기에서 응축 구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하락 반전 패턴 또 추가적으로 볼만한 게 이제 쌍봉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이런 식으로 쌍봉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넥라인 구간인 61K 구간을 이탈 시에는 이제 하락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우리 비트코인의 캐시, 비트코인 SV, 또 비트코인 골드로 묶인 비트코인 그룹 역시도 전일 대비해서 약 11%가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중에 물론 비트코인은 11.5%가량 상승률을 보이면서 테마를 주도했고요. 앞으로도 이 해당 그룹 전망까지 지금 차트를 좀 보면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가능하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골드나 SV라든가 네. 뭐 다른 코인이라든가 일단 네네. 비트코인 뭐 테마라고 할까요? 네. 네, 일단 그 묶여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은 이제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 매도 시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가격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런 코인들을 이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네. 이제 차라리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알트코인들 이제 좋은 알트코인들 이제 도미넌스 같은 경우로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지만 네. 초보자분들한테는 어려우시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기보다는 이제 뭐 저희가 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아니면은 저희 뭐 네이처 신호가 네. 이제 등장하는 그런 시그널 같은 것을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진입하시기 전에 저희 노란톡방에서 질문을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요즘 정말 것까지 꼼꼼히 봐주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코인들도 좋은 상황이다라는 정도로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이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우리 국내 크립토 시장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더 집중이 될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은 가격 측면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기타적인 뭐 사항들에 대해서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상승세가 또 원체 뛰어나고 건재하다 보니까 저는 은보다는 좀 금이 좋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의 은이라고 하기엔 좀 미안하지만 이더리움 역시도 어찌됐든 오늘 상승세를 우습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의 차트는 전문가님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뭐 비트코인과 비교를 네. 자꾸 하게 되면 약간 미안하긴 미안하죠. 하지만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 상황이 좋고 이더리움도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쉬운 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와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고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이 수평 저항선 위치가 3,580불 구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지금 이 일봉 상승 채널 상단부 이제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저희가 이제 지지에 사고 저항에 팔아라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이쪽 구간은 이제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였고요. 어쨌든 지금 상승세가 이어나가고 있으나 이쪽 전고 지금 네. 현재 전고 자리죠. 옮겨서 보았을 때 약간 차트가 약간 크니까 네. 주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봉에서 지금 이쪽 2022년 3월 말쯤에 형성된 이쪽 매물대 구간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해주는지가 약간 중요한 자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이제 명확한 수평 장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자 캔들 혹은 이제 단기간 내로 돌파를 실패를 하면은
약간의 하락 조정이 약간 정도 조금 뭐 급락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네.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하락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에요. 지금 네. 이렇게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4시간봉으로 들어가서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제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이죠. 네. 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저점을 이어라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 지금 이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의 상단부도 돌파 이후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고요. 네. 제일 이상적인 그림으로서는 여기에서 이제 매도세가 나와주더라도 지금 이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의 상단부 이 보조 추세선을 이렇게 타고 가면서 상승을 해주는 게 제일 이상적인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쪽 구간을 재차 매도세가 터져 나오면서 진입을 해주게 된다 그러면은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이죠. 네. 조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편하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쪽 부분 가격대로 따지면은 3,140불 정도 구간일 것 같은데 3,140불 구간을 이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반등이 나와주는 게 제일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것이다라고 이제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또 뭐 이제 3,500달러를 돌파할 거다라는 일부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보니까 과거의 강세 전망이 곧 실현될 거다라는 이제 기대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께서는 해당 의견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3,500달러를 돌파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 본다면은 네. 아무래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가격이 같이 움직이니까 비트코인이 네. 상승을 이제 좀 전망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만큼 이더리움도 이제 3,500달러를 뚫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3,500불을 뚫게 된다면은 이제 일봉상 아까 제일 큰 이 주봉상 상승 채널의 상단부인 4,170불 혹은 이제 넘어서 이제 신고점 구간인 4,800불까지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또 지난주에 말씀해 주실 때 고래들도 물리기는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장기 휴면 상태였던 이더리움 고래가 갑자기 77만 3천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코인베이스로 전송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또 특히나 8년 반 동안 활동이 없었던 지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특정 고래의 가격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네. 고래의 이제 목적성이라고 할까요? 네.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금을 옮긴다고 하면은 네. 뭐 첫 번째로 그냥 이체 투자 목적으로 이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네. 아니면 이제 매도하기 위해서 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네. 일단 77만 달러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로 조금 10억 정도 되나요? 네, 10억 정도 구간인데 이 이더리움 총액과 비교하였을 때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자금이 옮겼으니까 혹시라도 매도세가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매도세가 한 번에 매도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네.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크게 불안하시거나 막 뭐 공포감에 휩싸이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조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고래들의 네. 생각에 이제 너무 영향을 받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리플로 넘어가 볼게요. 리플이 또 뭐 예전에 SEC가 난리 부릴 때도 그렇고 또 홀더들한테는 약간은 애증의 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뭐 리플이 또 속였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데도 최근에 3일간은 정말 무섭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봤을 때 이게 이유가 좀 있을지 비트코인 덕분인지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떨까요? 네,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 네. 일단 지금 보시는 거는 리플 주봉 원화 차트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패턴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점과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면은 혹시 이거 무슨 패턴인지 알고 계실까요? 삼각 수렴으로 힘을 모아가는 거 아닌가요? 아,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삼각 수렴의 패턴으로 네. 지금 현재 가격이 이렇게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수렴 하단부
터치를 완전하게 해주진 않았지만 이쪽 구간에서 지금 응축 반등이 성공을 하고 지금 이 상단부 저항선까지 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리플 차트 뭐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나쁘진 않은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약간 일봉으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쪽 구간에 지지, 수평 지지 구간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상단부 쪽에는 이렇게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이렇게 추세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요. 네. 지금 지지 구간을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이것도 또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말씀을 네.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말을 이제 보통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하락 반전형 패턴이에요. 그러면은 하락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건가요? 네, 일단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기는 한데 네. 뭐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왔다고 무조건적으로 하락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반대로 이제 저점이 높아져 가지만 이제 고점 부분은 이제 동일하게 버텨주는 그런 패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상승으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디센딩 패턴이니까 이제 뭐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지금 이 패턴이 진행 중이구나 정도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나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네. 1차적으로 아까 주봉의 삼각수렴 상단부 부근인 890원에서의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구간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 부근에서 수렴 상단부 돌파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1차적인 매수를 진행해 볼 수 있고 하단부 쪽에서 2차적인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삼각 수렴 혹은 뭐 박스권, 뭐 어센딩, 디센딩 등등 이 고점 돌파 혹은 저점 돌파에 약간 트랩이라고 하죠. 네. 이제 함정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나 위로 갈 거야 하면서 이제 돌파를 해주는 척 하다가 네. 다시 빠져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구간들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트랩을 조금 피해 볼 수 있냐. 네. 돌파하고 이제 리테스트가 나오는 구간 돌파 어. 이후에 지지가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거나 네. 아니면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거나 등등으로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돌파 이후 여기서 아예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와주거나 아니면은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는지 등등을 체크를 하셔서 조금 안전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 점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리플의 이동 평균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런 함정 같은 거는 이제 차트만으로도 우리가 공부하고 잘 따라가면은 이제 잡아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티라노 님이 이제 강의를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 강의 이제 잊지 말고 꼭 참석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근데 것 많이 같고요.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렇게 맞습니다. 오래 공부 안 했는데 네, 이제 오늘 신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실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은 이제 저처럼 성장할 수 있다고. 네, 네. 네. 이제 저희 앵커님은 이제 모범생이시기 때문에 앵커님처럼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좋은 자리 그리고 좋은 투자 수익률 이제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제 주봉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리플 주봉 원화 차트이고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20, 60, 120, 240 정배열에 가까운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름대 이제 네. 구름대를 이제 저희 티라노님이 강의를 하셨을 때 구름대 위에서 사고 아래에서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지금 구름대도 돌파하기 직전인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지표와 연계해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중기 아까 말씀드렸던 중기 네. 보조지표의 검정색 선이 골든 코스를 내주고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기 검정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평행하게 가고 있지만 중기의 검정색 선이 이제 크로스를 내고 상반 기울기로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도 조금 더 매수세가 들어올 시 가격이 올라갈 시 이렇게 상방으로 가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줄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평선이 응축하고 난 모습을 응축을 하고 나서 지금 상방 쪽으로
나와주려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이전 차트와 비교해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모습과 비슷한 이쪽 구간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네. 약간 다른 모습이긴 한데 네. 크게 다를 건 없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랜빌 매수 1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네. 이평선의 배열 상태 같은 거는 비슷하니까 이걸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은 이평선이 역배열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었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역배열로의 지금 이평선 배열 상태가 추세 전환이 일어나 주고 있었던 모습이었으나 가격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여기는 급등으로 돌파하였지만 이평선이 22평을 보시게 되면은 22평이 나머지 이평선들 골든크로스 해주고 점차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서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서 와. 네, 가격이 급등 이후 조정 주고 이제 여기서는 5이평선을 타고 반등이 나와 주었네요. 네. 5이평선 타고 반등 나와 주고 그 다음에 22평 구간에서 반등 이어 나가다가 네. 재차 이제 이 평선의 배열 상태가 점차 이제 정배열로 다시 바뀌어지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걸 이제 지금 차트와 대입해서 본다면은 지금도 이제 22평이 나머지 이평선들을 골든크로스 해주고 올라가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런다고 무조건 급등이 나올 것이다, 상승 폭발이 나와줄 것이다, 이건 아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으로의 기대값이 조금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242평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면서 고점 갱신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자 캔들 마감이 이 122평 위에서 마감을 해주게 되면서 22평이 240, 122평을 이제 골든크로스 해주는 시간 약간 한 3, 4일 정도 네. 3, 4일에서 아니면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 기다린 이후에 22평이 나머지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 해주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거기가 조금 1차적인 눌림목 자리다라고도 이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조지표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중기가 이제 골든크로스 이 빨간색 선을 검정색 선이 골든크로스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 장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행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응축 중인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일봉상 저항권을 돌파해 주었고 지금 이평선 배열 상태도 나쁘지 않게 22평이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큰 조정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 이 중기선이 상방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하락 추세선까지 돌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이쪽 구간까지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리플이 원래는 조금 느릿느릿 가주는 애였잖아요. 다시 또 느릿느릿 거북이처럼 가주게 될까요? 그 시점이 또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시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저항권에서의 저항을 어떻게 받아주느냐가 조금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시간봉으로 내려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시간봉에서는 지금 무난하게 가격이 지금 저점을 올려주는 상승 네. 추세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해요. 네. 그러나 이렇게 상승 채널을 작도해 보았을 때 지금은 상단부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내려가주는 모습이고요. 네. 혹은 이쪽 구간이 아니더라도 뭐 그 아까 하락 추세선 주봉에서 진행되었던 하락 추세선에서 가격이 무난하게 올라가다가 이쪽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면서 하락 반전 패턴이나 하락 반전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이쪽 구간에서는 약간 돌파를 하기 위한 이제 응축 구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 응축 구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 조금 대응 방법이 달라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뭐 일반적으로 응축 구간이 길어질수록 폭발하는 양도 커지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노란 톡방에서 10층에 물려 있다는 시청자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이 1,000원 뚫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좀 해주셨던 게 기억나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1,000원 가격선을 좀 도달해 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이제 좀 명확하게 저항선이 존재하고 있는 네. 모습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일단 1차적으로 돌파를 해주는 게 일단 1,000원까지 가기 위한 좀
발돋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뭐 좋은 소식은 아니죠. 저항선에서 네, 그쵸. 저희가 팔락을 했는데 저항선을 네. 돌파하지 못하면은 안 좋은 소식이니까 조금 더 돌파를 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황이 매우 좋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 약간 시간이 점차 조금 더 걸릴 시간이 이제 약간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쉐어 54.8% 상승해서 55.11원의 가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댑터 토큰 따라가고 있는데요. 46.1% 상승해서 5.838원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탯입니다. 30.48% 상승해서 244원의 가격입니다. 도지코인 29.93% 상승해서 178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옵저버 27.96% 상승해서 3.309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스웜 13.98% 하락해서 30.95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EVG 뒤따라갑니다. 7.33% 하락해서 14.04원의 가격 만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디비전 6.97% 하락해서 28.28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라이브피어 6.67% 하락해서 19,160원의 가격입니다. 게이머코인 6.02% 하락해서 97.74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도지코인 32.85% 상승했습니다. 폴라리스 쉐어 54.27% 상승했고요. 에이다 8.2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스택스 4.79%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8,762만 2천 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485만 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리플 830원의 가격 만들고 있고요. 다음으로 에이다 961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신지가 더 중요하겠죠.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하는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코인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신 분 계셔서요. 도지코인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밈코인이죠. 시세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도지코인 32.12% 상승해서 181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도지코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차트 분석 부탁드려 볼게요. 네, 일단 도지코인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코인 차트는 도지코인 원화 일봉 차트이고요. 일단 제일 먼저 차트 보게 된다면은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했었죠? 작도요. 네, 맞습니다. 네, 작도를 하게 된다면은 지금 보니까 지금 명확하게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채널을 일단 작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볼 수 있고, 지금 작도를 긋게 되면은 이제 어떤 거를 알 수 있을까요? 상승 채널까지 가줬다? 아닌가요? 상승선까지 가줬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상승 채널의 이 상단부 보조 네. 추세선까지 지금 가격이 도달한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꼬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를 이제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네. 이제 표현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급등 전에 지금 도지코인을 매수하셨고 지금 현재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네. 지금 구간에서 익절을 하시는 게 나쁜 구간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이전 급등이 나와 주었을 때 수평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 구간 148원 혹은 150원 구간을 무난하게 돌파를 해주고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뭐 이쪽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고요. 매수세가 네.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밈코인이 그리고 진짜 핫하긴 하네요. 네, 요새 네. 민코인이 조금 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긴 한데 네. 일단 긍정적인 모습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올려보게 된다면은 수평 아유, 저항선을 근데 진짜 네. 힘드셨겠는데요. 밈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쭉 이렇게 계속 내려왔네요. 일단 도시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응축 구간을 강하게 좀 유지가 됐었어요. 네. 2022년 11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150원 구간을 이제 터치를 하였었지만 네. 작년 12월에 터치는 하였었지만 지금 거의 뭐 1년 조금 넘게 1년 3개월 정도 구간 동안 응축을 거치다가 돌파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제 물려 계셨던 분들에게 조금 네. 호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지금 상단부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차적인 익절 구간이 다가왔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의 도지코인을 갖고 있다라면은 네. 뭐 분할 익절하기 뭐 20개, 30개, 50개 정도까지 분할 익절하기 나쁜 구간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쪽 구간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전고점 자리 지금 221원에 이제 이쪽 구간 특정한 가격대에서 이제 저항이 나오는 것을 이제 저항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 혹은 매물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쪽 구간에 지금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채널 상단부를 돌파를 하게 되고 가격이 점차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221원 부근도 이제 익절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차 캔들 마감이 상승 채널 상단부를 돌파한 이후 이제 다음 차 캔들부터 이 상승 채널 상단부 추세선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평선 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여기 좋은 저희 네이처 지표 눌림목 자리가 한 가지 있었네요. 네. 일단 다시 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뭐죠? 나무 브로콜리인가요? 네, 나무인데 이제 네. 상승 다이버 기반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승할 때 나무가 이렇게 풍성하게 커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평선 쪽으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한다면은 이쪽에서 이평선 응축과 함께 정배열로 추세 전환이 나오면서 폭발이 나와주었고 지금 재차 가격이 떨어졌었으나 122평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고 지금 재차 2차 폭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2평과 62평 그리고 122평이 응축을 한 이후에 네.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응축을 한 이후에 22평이 골든크로스를 해주면서 네. 지금 상방으로 폭발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이 조정이 들어온다면은 지금 네.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뭐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고점을 낮춰주는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럼 네. 22평의 기울기가 이렇게 상방 기울기로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22평이 이제 아까 수평 지지가 존재하고 있던 네. 148원 구간 위에서 22평이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가격과 만나게 된다면은 네. 이쪽 구간에서 이제 빠른 눌림목 자리를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쪽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가격이 이탈을 하면서 22평과 만난다. 그러면은 22평에서의 일단 반등을 살펴보시고 지지가 나와 주는지 등등을 체크를 하시고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은 이제 목표가를 짧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네. 이절을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 넘어가서 보조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주봉에서의 보조지표 같은 경우 일단 이평선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22평이 이제 122평 골든크로스 내주고 올라가 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전 저런 구름은 처음 봐요. 구름이 이렇게 삑 하고 돌아가 있는 느낌이에요. 어? 저기 이 오른쪽. 네. 구름일까요? 네, 이게- 상승이 확 나와가지고 저렇게 구름이 네, 어디 맞습니다. 박힌 것 같아요. 일단 이 구름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복잡하긴 교통사고 난 한데 거 아닌가요? 저 정도면. 네, 구름이란 게 일단 네. 현재 가격을 미래로 미룬 거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선행 스팬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얘기를 하면은 길어지니까 나중에 티라노님한테 강의를 들으시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게 된다면은 구름대도 돌파를 해 주었고 여기서 이만한 크기의 음봉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 22평이 120평을 골든크로스 해주는 거는 이제 좀 확실시한 부분이다 네. 라고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봉에서의 보조지표도 살펴보게 된다면은 중기선 골든크로스 나와주었고요. 장기선 같은 경우에는 데드크로스 이후 이 검정색 선이 지금 상반 기울기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봉에서의 보조지표도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약간 우려되는 점이 일봉에서 지금 중기 같은 경우
상승 기울기이고요. 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골든 크로스가 나와준 모습일 거예요. 그렇긴 하나 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라고는 하나 지금 일봉에서 지금 상승 채널 상단부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네. 과매수권 근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기의 이 검정색 선이 빨간색 선을 데드크로스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하락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50원 부근에서 22평이 올라와 주는지 아마 22평이 올라와 주려고 한다면은 아마 4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이 22평 혹은 5위평과 이 150원 부근이 만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매수를 하시면은 조금 긍정적인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잡아주셔서 우리 또 도치코인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나도 좀 이게 방송 보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 2626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저희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실시간 전략자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바이누 궁금하다 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시바이누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가격 한번 볼게요. 시바이누 23.53% 상승해서 0.0189원에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밈코인 기세가 무서운데요. 차트 분석 부탁드려 볼게요. 네, 시바이누 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네. 일단 그 다음에 지금 시바이누 코인 살펴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저점 높여주는 지금 저점을 높여주고 있죠. 이거를 이제 뭐라고 했었죠? 저점을 높여주는 상승 추세. 네, 상승 추세. 네. 그러면은 이제 상승 채널을 작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상승 채널을 작도해 본다면은 이런 느낌으로 작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럼 얘도 지금 보았을 때 지금 상승 채널의 상단부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을 또 이렇게 작도를 해본다면은 가고 있네요. 네, 네. 여기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아직까지 돌파를 해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 채널은 보기 네. 좀 지저분하니까 아, 지어두고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좀 일단-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일단 지금 신고점 부분이었던 이쪽 구간 네. 0.025, 0.026원 정도 구간에 이제 수평 저항선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신고점을 갱신하고 나왔었던 매물대 구간을 수평 저항으로 잡아본다면은 0.0189원 쪽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이 0.0189원 네. 쪽을 돌파 마감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승 채널 상단부도 돌파를 해주는 게 약간 중요한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도지코인도 그랬듯이 일단 뭐 시바이누도 밈코인 중 하나고요. 지금 밈코인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상승세가 약간 이어져 갈 수 있겠다라고도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쪽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한다면은 이쪽 구간 매물대에서의 저항 이후 이쪽에서 사람들이 이제 매도 심리가 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약간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평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평선은 이제 막 정배열로 이제 추세 전환이 완료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승 폭발이 나와준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이쪽 구간에서 하락 조정이 들어와 주게 된다면은 뭐 다음 지지권이라고 본다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일단 이평선 쪽으로는 22평이 딱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최단기 이평인 이제 5위평 이쪽 구간 5위평이 올라와 주었을 때 종가가 이 5위평을 이탈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급선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제 시바이누 코인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저항이 이제 마감이 된다. 저항으로 마감이 된다. 돌파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분할 익절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5위평을 종가 기준 이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홀딩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로 22평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요? 네,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서 조정이 들어오고 5위평 구간에서 일단 1차적으로 매집을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지금 하락 채널 상단부 저항 이후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매물대 돌파도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5위평에서 신규 매수는 약간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들어오시는 것을 기다렸다가 22평과 만날 때 혹은 20고가 2평, 저가 2평과 만날 때 매수를 진행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아까 작도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혹은 이쪽 이 수평 저항선을 돌파 후에 지지가 나와주는 리테스트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라가 추천드릴 네.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늘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좋은 말씀해주신 전문가님 덕분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열심히 강의해주신 전문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이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